오늘 이동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척추 질환의 원인과 해결책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혁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 척추는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입니다. 그래서 목이든 등이든 허리든 척추 질환이 생기게 되면 장기와 장기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림프순환,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자율신경 기능 증상이 떨어지게 되죠. 척추 바로 옆에는 자율신경절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 함은 심장을 뛰게 하고 팔다리로 피순환을 잘 시키는 그런 기관들인데 척추 질환이 생기게 되면 단지 뼈의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단으로, 사지로, 목이나 등 쪽으로, 손가락 끝, 발끝으로 또 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죠.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서울이라는 또는 대부분 도시에 콘크리트 같은 큰 돌덩어리에 굉장히 단단한 환경에 있고 또 자동차나 또는 지하철 같은 진동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호발 연령대가 예전에는 5, 60대에 국한된 노인성 척추 질환이었다면 최근에는 호발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이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 통로를 막게 되면 신경학적 증상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가 안 되고 상당히 저리고 시린,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오시고 보통 뭐 3, 40대 이상의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허리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도 몇 차례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 원장님, 저는 허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망가지고 척추 질환이 생긴 원인이 뭘까요? 하소연하십니다. 척추가 아프시고 통증이 있고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무릎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불편한 것보다 굉장히 더 생활이 안 되고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전 세계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한국 사람들의 척추 질환의 건강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교적 어떤 생활 습관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 노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세 드시면 누구나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나 흡연율이 높습니다. 음주나 흡연율이 높다면 왜 이게 척추 질환과 연관이 있냐? 사실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 공급을 받지 않고 뼈와 뼈 사이에 확산작용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담배를 한 까치 피게 되면 2주 동안 디스크 재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헌상. 그렇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특히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시작되는 음주나 흡연은 골다공증 위험성, 그다음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급증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좀 약간 살을 빼야 되는데요. 비만 환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학생들 10대, 20대 앉아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연령층에서 뭐 운동 대신 공부하는 시간 늘어나고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비만 인구가 폭증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각종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손상, 뭐 골프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암벽 등반 이런 것도 아주 험한 운동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러닝머신, 러닝에서 막 뛰는 거 그것이 전 세계 재활 논문상으로는 좋지 않은 걸로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서 즉 트레드밀에서 빨리 걷는 정도는 괜찮지만 막 뛰는 거는 땅이 막 오는데 막 뛰는 거는 그 땅이 오는 속도랑 우리 몸이 약간 맞지 않은 미스매치가 생기면 각종 관절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러닝머신에서 너무 빨리 뛰는 것도 안 좋은 거죠. 이런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스포츠 손상.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온돌 문화. 우리나라는 양반다리 하죠. 그냥 바닥에 앉죠.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쪼그려 앉아서 김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문헌을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2011년도 허리 디스크 환자와 협착증 환자를 둘 다 가져왔는데요. 2011년도에는 170만 명에 있었던 허리 디스크 환자가 2015년도에는 4년 만에
19만 명이 증가했 보고가 있고요. 척추 협착증 환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7만 명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146만 명, 약 40만 명이 증가했죠.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시죠. 경우에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겠죠. 허리 자체가 아프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척추 질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자궁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내과적 감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이 있으면 대부분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허리가 아프면서 보통은 허벅지 옆이나 뒤쪽으로 오금 쪽,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뻗쳐 내려오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신경 압박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위 사타구니라 그러죠. 앞쪽, 회음부 옆쪽이죠. 사타구니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뒤에서 보면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쭉 당겨 내려오는 거. 자, 이 네 번째 그림 보면 버터플라이. 꼭 나비처럼 이렇게 꼬리뼈 근처로 이렇게 아픈 경우, 터진 듯이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차갑고 이런 먹먹하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면 아, 나의 척추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척추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많은 비수술 치료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무분별하게 척추 수술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 90년대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타임즈에서 척추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척추수술공화국.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가 조금만 터져도 무조건 수술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이든 전문병원이든 척추를 수술할 수 있는 비율이 디스크가 터진 환자라든지 협착증인 경우에 100명 중에 3, 40명 정도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 내지 25% 정도는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정도.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마비가 오는 경우죠.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아프지는 않는데 보행이 안 되고 흐느적 술 취한 것처럼 흔들거리고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아프지도 않는데 보행이 안 된다. 이런 경우 대소변 장애가 온다. 성기능 마비가 온다. 갑자기 발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변을 못 본다든지 그래서 소변줄로 뺐더니 한 2000cc 나오는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이에요.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 각종 팔다리의 마비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95% 정도는 특히 예전에 수술을 30%, 40% 육박했던 그 중에서 5% 빼고 즉 20 내지 25%의 환자가 수술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척추 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95% 정도는 수술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저는 외과 의사지만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후반부에 어떤 그러면 장점이 있을까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사실 외과 의사들이나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있고 개발해서 심평원이라든지 또는 FDA 통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맞지 않도록 시술하는 몇몇 병의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경험이 많고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걸 갖고 나왔어요. 전신마취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전신마취 자체는 폐나 심장에 위험을 줄 수가 있고 특히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폐렴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조직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척추관 안쪽까지 들어갈 때까지 주변 조직을 많이 망가뜨리게 됩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근데 절개하지 않고도 그 병의 포커스를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당연히 흉터가 없고 수혈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비교적 그래도 척추 질환은 여전히 만성 질환자라든지 고령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세요. 특히 협착증이 있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나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오늘도 제가 90세 할머니 입원을 한 분 시키고 왔는데 아직은 그분 이제 치료를 곧 할 예정이지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 디스크가 터져서 완전히 와병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포커스 터진 부분만 현미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한 일주일, 열흘, 2주 입원하시게 되는데요. 입원 기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면 더 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 심장이 막혔을 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을 때,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가슴을 열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심장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심장 수술 비율이 적어도 한 30-40% 이상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스텐트를 이용해서 관상동맥을 풍선으로 열어준다든지 스텐트 시술을 많이 늘면서 꼭 흉부외과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줄었듯이 이런 신경 풍선 확장을 이용해서 지금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잘 지나가는 고속도로망처럼 이렇게 신경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이 신경이 좁아지게 되면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 길이 좁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요거는 MRI인데요. 신경줄기 보는 MRI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신경 흐름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히는 요 자체가 협착증이고 요런 현상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걸음걸이가 안 되고 다리가 당겨오죠. 이런 것들을 이 병목 현상이 있었던 신경 통로를 풍선을 이용해서 벌룬을 시킴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풍선 확장술입니다. 자, 요게 시술하는 장면인데요. 가장 왼쪽이 빨간 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터가 올라가서 물감을 뿌리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전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들어와서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말았다가 부풀어졌다가 말았다가 요거를 확대한 그림이 요겁니다. 요게 벌룬인데요. 이 벌룬을 통해서 안쪽과 신경은 중앙인데요. 바깥쪽, 이 안쪽과 가운데 바깥쪽까지 열어주게 되면 신경 통로가 이렇게 해서 환자는 엎드려 있으니까 오른쪽 다리 쪽으로 5번 신경이 쫙 뚫리게 돼요. 시술하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던 신경 줄기가 시술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시술 중간에 신경 통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신경풍선 확장술 과정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강의를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히 그렇습니다. 마련한 시간이구나라는 예, 게 예.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물다라는 거 여러분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는 좀 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